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을 먼저 살펴드리면요. 미국 증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좀 조정을 보였고, 또 여기에 3월 5일부터 16일 동안 양일간 FOMC 회의가 열리죠. 여기에서 가장 큰 화두는 뭐예요? 긴축입니다. 긴축. 금리 인상. 이런 두 가지 지금 불확실성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미국 증시도 좀 조정을 보였는데요. 다우존스는 0.68%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1월 저점 부근까지 내려왔죠. 내려와 버렸고, 나스닥도 1.23% 하락을 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1월 저점까지 지금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S&P도 0.72% 하락하면서 1월 저점 부근까지 내려왔다. 자, 이 미국 증시도 보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3월달 FOMC 회의도 예정돼 있어서 당분간 이 미국 증시는 등락폭이 지금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투자하시는데 참고로 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혁명에 큰돈 벌 기회가 있다라는 주제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요. 인터넷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보시면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는 인터넷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혁명 중에서 처음에는 1980년대, 90년대는 이제 PC 시대가 열리고, 그 다음에 2000년대하고 2010년대 이때는 모바일 시대가 혁명으로 열립니다. PC 시대 때, 이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PC에 들어가는 OS를 독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PC의 혁명 때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 모바일 시대 때, 모바일은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아이폰 있잖아요. 애플의 아이폰이 국내에서 이제 유명해질 때가 이제 보면은 2008년도 전후였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이제 스마트폰이 조금씩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죠.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이제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가죠. 이런 혁명들을 거쳤습니다. PC 혁명, 모바일 혁명을 거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시대는 뭐냐? 2020년, 2030년 시대는 메타버스 혁명이다. 그래서 XR 시대, XR인데 혼합현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AR이라고 하는 증강현실과 VR이라고 하는 가상현실이 이제 같이 혼합된 거야. 그래서 XR 시대가 올 거고, 그다음에 3D 공간에 이제 웨어러블 시대, 그 다음에 5G하고 6G 시대가 올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이제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미래 있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합니다. 미래. 현재는 별로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메타버스 혁명이라는 거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작년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한번 튀어 올랐죠. 작년 하반기 때. 이들은 뭐냐면 기대감으로 오른 거예요. 기대감. 1차. 그리고 이제 작년에 메타버스 거의 초기였죠. 자, 올해부터는 이제 메타버스가 본격화됩니다. 이쪽 성장이. 그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이 모바일 시대, 이 스마트폰 시대에 그때의 주도주들이 얼마나 많이 상승했는지 보여드리면 앞으로 이 메타버스 혁명에서 관련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상승할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갈 겁니다. 자, 이 메타버스 관련 시장 규모,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시장 규모. 엄청난 시장 규모가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9년도에 시장 규모가 한 455억 달러였는데
2025년도에는 4,76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70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6년 만에 이 시장 규모가 10배 이상 커집니다. 10배. 2019년 대비해서. 그리고 2030년도에는 지금 예상하는 시장 규모가 1847조입니다. 1800조. 그러니까 2025년 대비해서 시장 규모가 3배 급증, 3배. 자, 이 1800조, 이 시장이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전기차 배터리 쪽이 엄청나게 성장한다, 그죠? 배터리 쪽보다 훨씬 큰 시장이 메타버스 시장이고요. 자율주행차 이 시장보다도 훨씬 큰 시장이 메타버스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코로나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디지털화가 계속해서 급격하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종식되기 어렵다고 하죠. 좀 암울한 소식이긴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생활은 일상화될 겁니다. 일상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뉴스들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온다.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디지털화는 계속 빨리 진행될 거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이런 혁명들도 계속해서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XR 디바이스를 개발 진행 중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보면요. 지금 플랫폼 사업자 중에서는 페이스북이 이제 회사명을 아예 메타 플랫폼주로 아예 바꿨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오큘러스라고 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수를 해버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XR 기기를 만들고 있고, 애플, 기대되는 애플 스마트폰 제조사 애플이 XR 디바이스를 지금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아마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격은 한 300만원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OS 개발사 중에는 애플, 그 다음에 구글도 여기에 지금 뛰어들고 있어요. 메타버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또 지금 XR 디바이스 기반 중이고, XR 디바이스는 아니지만 지금 아마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다 메타버스 시장에 사활을 걸고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 이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지금 AR 글래스, 삼성전자도 지금 이런 XR 기기, AR 글래스를 지금 개발 중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소니도 플레이스테이션 VR2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XR 기기로 인해서 어떤 산업에 적용이 될 수 있냐? 그러면 제조, 매니팩처링 쪽,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또 게임 쪽, 그다음에 헬스케어, 교육, 그 다음에 산업 쪽, 일반 산업 쪽, 그 다음에 여행, 소매, 리테일. 자, 보시면, 자, 거의 다양한 산업에 이 XR 기술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상생활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생활 대부분에 이 XR 기술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핵심은 하드웨어라고 하죠. 하드웨어. 그래서 이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 하드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바이스 변화에 따른 인터넷 생태계 변화인데, 디바이스가 어떻게 바뀌었죠? 지금 PC 혁명에서 지금 모바일, 스마트폰 혁명으로 바뀌고, 이제는 웨어러블, XR 기기로 바뀌고 있죠. 혁명이 바뀌고 있고, O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지배적인 사업이 됐죠. PC 쪽에. 윈도우즈. 아직도 이 윈도우즈의 아성을 깨는 기업이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하고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첫 번째는 이제 애플의 iOS, 그 다음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이 두 개의 회사가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올 메타버스 혁명, 웨어러블인 XR 기기 쪽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플랫폼즈, 그다음에 애플이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소식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82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게임 개발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했습니다. 이 블리자드라는 회사는 유명한 게임이 스타크래프트, 그 다음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죠. 워크래프트, 그 다음에 디아블로 같은 대작들을 만들었던 그런 회사고요. 여기 이 게임 유저들이 월간 단위로 몇억 명입니다. 몇억 명. 일단 한 4억 명 정도 된다 그러셨나? 월 이용자 수가 4억 명 정도예요. 엄청난 게임 유저들이 지금 블리자드가 만든 게임에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했고요. 이거는 지금 IT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빅딜이고,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이렇게 82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블리자드를 인수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3차원 가상세계인 이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요? 이용자가 많아야 돼, 이용자. 유저 수가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블리자드가 있고, 그죠? 이 유저가 많아야 여기에서 이제 문화 활동도 할 수 있는 거, 이제 경제 활동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게임 내에서. 그래서 유저 수가 압도적으로 중요한데 지금 블리자드는 지금 월간 한 몇억 명씩 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하려고 지금 사활을 걸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업계가 지금 M&A가 많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냐면 최근에 M&A를 보면은 테이크2에서 진가라는 게임 업체를 127억 달러, 무려 17조에 인수를 했고요. 가장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82조에 인수했고, 그리고 1월 31일 날 또 최근에 소니가 번지라는 게임 회사를 4조에 인수했습니다. 자, 이 게임 업계에 왜 이렇게 사활을 걸고 인수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게임 업계는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산업입니다. 최적의 산업.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게임 업계에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게임 산업을 왜 이렇게 인수합병을 하는지, 여기에 메타버스하고 밀접하게 지금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게임 이외에 구찌, 루이비통, 이거는 명품이죠. 명품. 이 명품 브랜드도 지금 메타버스에 입점을 하고 있어요. 왜? 여기에 지금 돈이 되니까. 메타버스에서 경제 활동을 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이게 네이버 제페토죠. 제페토에 지금 구찌가 입점을 해가지고 지금 구찌를 홍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키는 이제 신발 브랜드죠. 나이키도 지금 여기에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지금 NFT라든가 메타버스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명품과 유명한 기업들이 여기에 시장에 뛰어든 이유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지금 뛰어드는 거고요. 작년에 미술 작품과 패션 등의 이제 전 세계 NFT 거래액이 30조에서 30조. 그러니까 2020년 거래액 대비해서 무려 260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리고 올해도 또 많이 늘어날 거고 내년에도 많이 늘어날 거예요. 자, 이 돈 냄새 맡은 거죠.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가면은 돈이 된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루이비통과 구찌, 지미추, 돌체앤 가바나, 뭐 들어본지 않은 그런 패션 브랜드네요. 이런 것들도 지금 이미 NFT 을 내고 있다.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도 지금 소장 가치가 있지만 이 디지털 세계에서도 소장 가치가 크다. 이걸 이제 비싸게 주고 산 사람들이 이거를 사고 팔 수가 있겠죠. 왜? 디지털 세상에서. 지금 부동산도 가상의 부동산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고 팔고 하죠. 비싸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현실 세계에서는 제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기가 힘들잖아요. 유산을 받거나
크게 사업을 해서 성공하거나 일반적인 사람이 강남의 아파트를 매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상세계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대리만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MZ세대, 밀레니엄 Z세대죠. MZ세대가 새로운 소비 계층입니다. 소비 계층인데 MZ세대가 우리나라의 인구의 40% 이상 차지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MZ세대가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가야 돈을 법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명품이라든가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이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비스포크 이거 생활 가전이죠. 자, 여기서 냉장고라든가 뭐 스타일러, 뭐 청소기, 그다음 김치냉장고 이런 것들을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에페토에 이제 입점을 합니다. 입점을 해서 신제품을 공개합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드렸죠? MZ 세대들이 많이 가 있다 했죠? 이것들을 보고 이제 실제 가전을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즈니는 뭐 글로벌적으로 뭐 유명한 회사죠. 디즈니도 메타버스 사업에 주력하기 위해서 메타버스 사업 전략 담당 인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메타버스에 뛰어들지 않으면 앞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메타는 워낙 유명하죠. 페이스북의 메타는 또 이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의 부총리 출신을 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냥 어마어마하죠. 저커버그는 지금 메타버스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왜 이렇게 수많은 큰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시장을 보셔야 되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 혁명은 아직 시작 단계라는 겁니다. 시작 단계.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쯤에 이 모바일 혁명 때 이런 주도주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한번 보여드린다 했죠. 보시면 모바일 혁명 주도주입니다. 첫 번째 애플입니다. 애플은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거의 출시를 했죠. 아이폰. 2009년부터 애플은 보면 거의 $100였습니다. 이때가. $100에서 3년 이상 상승을 합니다. $667까지. 이때. 이 기간에. 3년 이상 상승을 했고, 상승률이 보면은 600% 이상. 이 무거운 종목이 600% 이상 상승했어요. 6배. 저점 대비 6배 올랐다니까요? 근데 올라간 걸 보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주도주도 중간중간 쉬었다 갑니다. 여기 보시죠. 음봉. 한두 달 좀 쉬고, 여기는 한 4달 정도 쉬고요. 여기도 4달 쉬고, 여기도 한 5달 쉬고. 그러니까 이런 조정기간들을 거쳐가야 이런 큰 시세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도주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아이폰 나오고 나서 재빠르게 패스트 팔로우라 그래서 갤럭시 시리즈를 출시를 했죠. 갤럭시. 삼성전자도 보시면 2009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해서 2013년 하반기까지, 2013년 정도까지 이제 주가가 상승하거든요. 이때 한 4년 정도 상승을 해요. 삼성전자가. 그리고 상승률도 한 4배 정도, 400%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도 그냥 올라간 게 아닙니다. 자, 이때 음봉 한두 달 조정하고, 자, 이때는 거의 1년 가까이 조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때는 거의 이때도 수개월 정도 조정을 하고, 이때도 좀 조정을 하고, 이런 조정들을 이겨낸 사람들이 이렇게 큰 400%의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삼성전자 협력사 중에 스마트폰 관련주들을 한번 볼게요. 파트론은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파트론의 이런 월봉을 한번 보시면요, 2018년도에 최저점이 1,060원이었어요. 근데 2013년에 최고점이 26,000원이었습니다. 대표 올랐죠? 대략 2600%. 저점 대비해서 26배. 단순 수치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고점. 최소한 이런 종목을 샀다고 하면 못해도 2배 이상은 수익 낼 수 있겠죠? 2배 이상. 파트론도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좀 조정을 해요.
한 3개월 정도 조정하고, 이때도 한 4, 5개월, 이때도 한 1년 가까이 조정하고, 또 여기도 한 6개월 정도 조정합니다. 이런 조정 구간들을 견뎌낸 사람들이 큰 시세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플렉스. 인터플렉스는 이제 PCB 업체입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기판이죠, 기판. 인터플렉스 보시면 2008년도에 이때 저점을 찍고 2012년도에 이제 69,000원까지 갑니다. 상승 기간은 3년 6개월 정도가 상승을 해요. 상승률은 놀랍습니다. 7000%. 70배 올랐죠. 이때 인터플렉스의 실적이 고성장을 합니다. 예,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이때는 한 1개월 정도 조정을 했고, 여태도 한 1, 2개월 조정했고, 여기에서 이제 조정폭이 크죠. 2011년도에. 여기도 좀 올라가면서 좀 조정을 몇 개월 조정하고. 이런 중간중간에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이겨낸 사람들이 큰 시세를 먹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BH. 이것도 PCB 쪽입니다. 기판. PCB 쪽인데 4년 이상 상승을 했고요. 2009년부터 2013년이니까 4년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승률도 보시면 2000% 이상, 20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중간중간에 암초를 만납니다.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런 암초들을 견뎌낸 사람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보세요. 이 메타버스 혁명이 지금 시작 중이다. 여기에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메타버스 관련주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선호주는 뭐냐면 게임주. 이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유저들이 여기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냥 메타버스를 적용을 해버리면 돼요. 여기서 문화활동하고 경제활동하고 막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엔터주입니다. 엔터주. 엔터주도 보면은 BTS 그럼 이제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여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이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콘서트도 하고, 그리고 NFT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거래도 하고. 근데 저는 게임주 쪽하고 이제 엔터주 쪽을 가장 최선호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카카오톡에서 서비스하는 이제 카카오뷰라고 그랬어요. 카카오뷰에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이런 주식 관련된 정보를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추가하셔가지고 주식 관련된 정보를 계속 얻어 가시고요. 채널 가입 방법은 영상 하단에 이렇게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CH 플러스 이 채널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 영상 제 채널을 추가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이 채널을 보시려면 카카오톡의 하단의 중앙 부분에 보면은 이제 눈 모양의 버튼이 있습니다. 눈 모양. 이걸 클릭을 하셔가지고 마이 뷰라는 탭으로 가시면 이런 추가한 채널에 이런 글들 있잖아요. 이런 글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메타버스 혁명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최선호주는 게임 쪽하고 엔터 쪽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이 혁명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타하시면 안 되겠죠. 단타하면 안 됩니다. 이 중장기로 길게 보유를 하셔야 합니다. 길게. 최소 몇 달은 그냥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 혁명으로 큰 돈 벌 기회가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